어제 이제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열렸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제 증인 회유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기도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면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정특위에서 임종덕 국힘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당은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내란 혐의의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추미애 의원도 그걸 검증하려면 별도 진상조사를 하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국힘은 퇴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유설 논란, 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은 불발이 됐는데 이게 정말 회유설이 맞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문정영 부대변인? 저는 이거는 그 회유가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 증인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김현태 단장은 일부 그 증언을 하면서 저는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위중한 사건이었고 이게 사람이 막 여야 번갈아 가면서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그 사후의 정보 같은 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과 경찰, 국정원 여러 기관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증언들을 막 끼워 맞추면서 하나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사태가 발생했는데 12월 6일에 당시 그 김병주 의원이랑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에 직접 방문해서 위병소를 통과해서 그때 유튜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 3일 만에 저렇게 특전사령관에 직접 방문해서 순조롭게 어떤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당시 그냥 아무 상의 없이 특전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일문일답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때 되게 그게 의아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반대로 100% 반박하는 어떤 증언이 김현태 단장이라고 하는 곽종근 사령관과 직속 부하 상관관계에 있는 분의 입에서 물론 전원이긴 하지만 나왔다는 것은 그때 제가 판단했던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 우리 대중 앞에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게 중요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중요치 않다. 아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장성들이 야당 의원 개인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얘기하는 게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대통령부터 여당 인간들까지 너무 사태를 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헌재에서 의원이니 요원이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제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직속 부하인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 당시에 현장에 갔던 지휘관이고 지금 기소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사재판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지금 아무런 기소가 안 돼 있는데 위증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관되게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다. 끌어내면 명령을 받았다. 그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러거든요.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조성영 경비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얼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표현 몇 개, 그 당시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랑 얘기했는지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합헌이냐는 거예요. 헌법과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한 거고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게 그게 잘한 거냐. 그게 법률에 맞춰서 한 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핵심이 아닌 변죽을 다들 올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이건 너무 좀 주관적인 우리 그 대변인 말씀이신 게 그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 말 때문에 모든 파장이 일어난 부분이 많아요. 이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 직속 부하의 그 증언이 그 사령관과 일치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그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그런 중요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지 그 않습니까? 대변인 알겠고 말씀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 조사 열심히 국민의힘에서 하시고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관련된 질문질답이 계속 나오니까 아니 그게 말씀을 드리는 아니라 거예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명령 받았다고 지금 그걸 답변한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 한 분뿐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여러 명 있죠.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주장을 먼저 했고 지금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한 그 발언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령 그 김용원 장관이 나한테 유튜브를 보내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뭐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의 발언들인데 국민의힘에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은 심지어 특전사령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들어와서 민주당이랑 무슨 회유가 있었는지 무슨 상의가 있었는지 다 조사할 거예요. 아니 김현태 단장도 않습니까? 그럼 함께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맨 처음에 대통령이 나한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이 처음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이나 그 후에 사령관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그 발언 관계를 맞춰보는 게 일반적인 조사 과정인 거죠. 그거를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 무시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하시면 뭔가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 어렵죠. 네. 자,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제 성일종 국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면담에 이제 김 단장이 이제 배석을 했었는데 박범계 의원이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변호사도 지원하겠다. 이거를 회유라고 볼 수 있나요?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요. 설령 회유가 있었다고 한들 비상계엄 선포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제 말도 이게 그 말이에요. 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웩도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려고 몸통을 한다. 이제 움직이게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의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것들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러저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이제 걸고 넘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 관련하는 과정에서도 뭐 곽종근 전 사령관 헌재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할 때 보니까 약간만 뭔가 빈틈을 보이면 그냥 파고들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혼선을 좀 유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이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성일정 의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일종의 성의 표시 정도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큰 결정, 어떤 큰 줄기의 결정을 과연 흔들 정도가 되느냐. 뭐 웩도독이 과연 움직이겠냐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내란죄로 이제 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 탄핵 심판에서도 체포 지시 부분은 국회 기능 무력화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사실은 예. 전혀 또 뭐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앵커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이 박사 말씀이 그 정말 핵심을 찌른다고 보는데 대세는 기울었다 회유가 이게 대세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는데 성일종 위원장의 마지막 그 어떤 정말 점수다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젊은 정치인이 나와 계신데 너무 당만 이렇게 옹호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저는 더 앞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그 팩트를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요. 네. 곽종근 사령관은 그 진술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요. 예, 없고 김현태 단장, 김현태 대령이 약간 진술이 변했어요 지난번에. 오히려 예.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령관한테도 얘기했다. 우리 정치적 중립으로 그 발언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김현태 단장이 내가 말 바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곽종근 사령관이 옥중에서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 진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해우당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내 진술은 일관되게 초기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일정 위원장의 이 회유 설득력은 전혀 그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김병주 부승찬 그 의원한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상황적으로 이제 뭐 사실 뭐 100점 100패로 밀리는데 예. 어제도 마지막으로 밀렸어요. 이거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보수 평론가 아닙니까? 김병주 부승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우리 의원직 걸고 내기할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임종덕이라든가 성일정 의원부터. 그러면 국민들이 딱 보면은 뭐가 진실인지 팩트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나 뭐 어디 수사를 뭐 할 때서 체크할 것이고 우리 이 박사님 말씀처럼 몸통 진실이 흔들릴 거야 말이죠. 네. 이 점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3대 이어서 문경영 좀 부대변인께 정보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편집돼서 좀 우리 교수님께서 일단 뭐 저한테 개인적인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아, 개인적으로 팩트만 당 얘기하고 옹호한다 팩트만. 이런 얘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팩트만 얘기하시라고. 사람인데 아니 팩트만. 박범계 의원이 제가 아까 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이게 무슨 어떤 그 이 재판의 큰 줄기를 흔들 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박범계 의원이 국회 증언을 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주고 이대로 발언해라라고 한 것이 성일정 의원의 그 국회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밝혀졌잖아요. 아니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김영태 단장만 해도 처음에는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라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일정 의원이 회의에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게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또 못 따집니까? 자, 따져서 지금 재판소에서 따지고 따져서 있죠. 지금 가야 네. 되는 것이 문제인데.